다시 시작합니다. 사실 좀 하고 싶었던 게 많은데요.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과학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고, 또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과연 내가 애니를 얼만큼 봤을까? 장난 아니지. 애니를 어떻게 봐? 얼만큼 봤을까? 예.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써보려 합니다. 예, 잠시만요. 검색 이력이 자꾸 이상한 거 나올까봐 걱정이 되네. 자, 검색, 이 메모장을 켰습니다. 자, 메모장에다가 제가 지금까지 본 애니 한번 쭉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입덕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애니 이누야샤를 적겠습니다. 이누야샤. 예. 근데 솔직히 이누야샤 내용 잘 모릅니다. 옛날에 봐가지고. 그 결말도 몰라요. 뭐 해피엔딩이라며.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게 이제 베베 데빌 봤습니다. 베베 데빌. 즉 이제 만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일본 애니 만화를 얘기하겠습니다. 친구는 베베 데빌 봤습니다. 귀엽습니다. 베베 데빌 귀엽습니다. 근데 이거 결말 몰라요. 저 결말 났나? 잘 모르겠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정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오타쿠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중이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 사랑이 하고 싶어. 일단 이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한 이제 애니였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충격이었어요. 이 중이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 예, 누나가 추천해줘서 한번 봐봤는데 리카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군요. 일단은 지금 생각해도 좀 참신한 이 중이병이라는 소재를 다뤘다는 게 되게 참신한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랑의 리카랑 이제 앉는 장면이 이제 옥상에서 리카 이제 문화재 때 떨어지면서 안으면서 이제 뭐 그때부터 리카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어진 것 같아서 좋은 제 학창 시절에 좋은 애니입니다. 지금도 학창 시절이지만 제 어릴 때 좋은 애니였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생각해도 이만한 애니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만큼의 수작은 아직도 별로 없다. 아직도. 이게 보니까 쿄에인인가 거기서 만든 거라며요. 처음부터 좋은 제작사를 제가 봐버려가지고 눈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이병 끝난 다음에 이제 중이병 이쿨을 봤죠. 중이병 이쿨. 근데 중이병 이쿨 같은 경우에는 별로였어요. 얘는 수작은 아니고 좀 준수작이다. 준수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싶다. 왜냐면 그 갑자기 핑크 머리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이름도 기억나. 그 다크 플레임 마스터. 걔 갑자기 좋아한다고 그지를 떨어가지고 별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봤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잠시만. 옛날 거를 끄집어내려니까 어렵네요. 지금 문득 모르겠, 시간 순서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하니까 머리가 어지럽네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네버랜드라는 작품도 봤었는데요. 이 약속의 네버랜드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언제 때였지?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봤으니까 중학교 때일 거야 아마.
이게 한 중1 아니면 2에 나왔었던 애니 같았는데 기억상으로는 그래요. 3인가? 중3 애니인가? 중3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중3 때 아니다. 중1은 일단 절대 아니야. 중2 아니면 중3 때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약속의 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육원 같은 데서 기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마음이 따뜻해지는 뭐 그런 애니 같다. 그 뭐 서로의 꿈을 찾아서 뭐 해내는 그런 애니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소리였죠. 그 아이들을 먹기 위해서 기르는 거였죠.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길러가지고 이제 길러서 이제 괴물한테 바치는 거죠. 그럼 괴물이 이제 아이들을 존나 먹고 씹어 먹고 뭐 그런 애니였는데 봤을 때 예, 이것도 센세이션합니다. 예, 중2병 그 다음으로 센세이션했어요.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이때 좀 명작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중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약속의 네버랜드. 마지막에 결국 그 뭐냐 그 바보털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 있잖아요. 걔가 결국 다 데리고 나가잖아요. 결국 약속의 네버랜드. 그 다음 해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약속의 네버랜드 원작 그 다음 내용 나온 거 인터넷에 찾아본 거 짤막짤막하게 나온 거 보니까 뭐 괴물이랑 싸우던데 갑자기 이젠 재밌었습니다. 미스테리 약간 추리극 약간 공포? 공포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냐. 호러? 호러? 서스펜스? 호러 서스펜스 약간 공포 추리극? 약 그런 느낌이어서 재밌었습니다. 예. 반전이 있었으니까. 난 진짜로 처음에는 뭐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사실 구라예요. 왜냐하면 오프닝 그 노래 자체가 이미 굉장히 힙하기 때문에 노는 애니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이거 약속의 네버랜드도 저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작까지는 아니에요. 명작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있다. 그날 본 한 손으로 치니까 불편하지.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린 아직 모른다. 줄여서 아노하라라고 하죠. 아노하라.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린 아직 모른다. 이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다시 유튜브에 쳐보니까 유튜브 리뷰에서 이게 억지로 눈물을 쥐어짠다 뭐 그런 비판의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것까진 잘 못 느끼겠고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이때도 중학교 때 처음 봤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전부터 나왔을걸요 아마. 이때는 약간 옛날 애니도 살짝 봐서 한 중학교 한 1학년 아니면 2학년 그 사이에 봤던 것 같습니다. 한화라. 이거는 제가 감히 명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와서 다시 보면 또 명작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일단 저를 울렸거든요. 그 명작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웬만해서는 애니 보면서 안 울기 때문에 기준입니다. 제가 명작이고요. 한화라.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이제 어릴 때 이제 죽었던 친구가 이제 나중에 애들이 점점 있고 나서 이제 생활할 때 나타난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추억을 회생하고 죽었던 아이에 대해서 우리 친구의 우정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친구들 다시 모여서 회복하면서 이제 그 아이의 마지막 염원을 이루어주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론. 마지막에 찾았다 뭐 들켰네 그지를 눈물이 납니다. 예. 눈물 제조기였어요. 끝까지 눈물 참다가 진짜 마지막 화에서 눈물 진짜 펑펑 흘렸는데 기억에 납니다. 굉장히 이건 명작이라 하겠습니다. 명작. 약간 억지 눈물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억지 눈물이더라도 일단 흘린 건 맞으니까 명작입니다. 아직도 노래를 기억합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그 다음이 내가 딥하게 들어갔었나? 굉장히 많이 봤는데, 씨.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 애니를 굉장히 많이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그니까 내용은 다 기억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제목이.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답답하네요, 참. 그리고 또 생각나네, 무슨 선배는 서툴러였는데? 무슨 선배는 서툴러? 한번 구글에 쳐보겠습니다. 무슨 선배는 서툴러가 있었어요. 무슨 선배, 아니 선배 남자이 뭔 소리야. 선배가 왜 남자야. 선배는 서툴러. 우에노 선배는 서툴러 이거였습니다. 우에노 선배는 서툴러. 이때가 중1이에요 이때는 정확해요. 중1 때 봤어요. 우에노 선배는 서툴러. 이거는 근데 제가 근데 제목이 기억이 남는다는 거는 수작이란 뜻이요, 다. 사실 수작 적는 게 의미가 없는데, 내가 기억을 한다는 거 수작이란 뜻이야. 최소 수작. 잘하면 명작이다. 우에노 선배의 서툴러도 이게 재밌는 게, 이때부터 제가 아마 그 러브 코미디 좀 봤을 거예요. 이때가 중1이었을 겁니다. 예, 중1 때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봤습니다. 몰컴하면서. 우에노 선배 서툴러. 이거 내용 보시면, 여기 보면, 이미지 좀 보겠습니다. 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림체가 좀 독특하죠? 어쨌든, 이 머리카락 좀 이상한 이 여자가, 포니테일 여자가 우에노 선배예요. 우에노 선배. 그리고, 얘가 그 후배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얘는 좀 그냥, 옆에서 그냥 얘기하는 애고, 얘랑 누구냐? 남자 주인공 왜 안 나와? 지금 막 난리 났죠? 막 뒤집어 쓰고 막 난리 났죠, 지금? 이 새끼가, 아씨, 얼굴이 안 보여. 남자 주인공. 맞아, 이 새끼. 이 새끼가, 걔요, 얘가 주인공인데, 일단은, 뭐 전형적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전형적인 이제 둔감 남주에다가 이제 뭐 좀 발작 일으키는 여주 사이에 러브코미 이제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얘랑 예. 얘 우에노가 거의 아인슈타인 뺨쳐요. 아니 아인슈타인 넘었어요. 제가 봤을 땐 이건 노벨상 받아야 돼요. 얘 우에노 선배가 존나 이과생인데 얘가 맨날 발명품을 만들어요. 근데 발명품을 왜 만드냐 그게 중요해요. 왜 만드냐 뭐 이런 발명품 이거 발명품이에요. 얘 로봇이에요. 이유는 이제 이 후배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혹은 자신의 이제 사심을 채우려고 그러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발명품들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둔감 남주는 그런 거 알아채지 못하죠. 그런 거 알아채지 못하고 외려 이제 우에노 선배가 시름시름 더 앓게 되는 더 두근두근 앓게 되는 그런 도키도키한 내용입니다. 예, 재밌습니다.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전개가 똑같아져가지고 약간 뻔한 감이 있는데 예, 만화에선 좀 그런 감이 있는데 애니에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꽤 애니에서는 이제 전개가 꽤 괜찮게 나왔어요. 우에노 선배 재밌습니다. 이것도 결말이 났을 것 같은데 결말은 안 봤어요. 그때 당시에 결말까지 저는 애초에 좀 기다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완결된 애니나 아니면 만화를 보거든요. 결말 알고 싶어서. 뭐야 이성. 어쨌든 결말이 났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피규어도 나왔네. 좀 역겹네요. 이건 약간 피규어까지 나오는 건. 1배는 보면 안됩니다. 선배. 이게 다 나오네. 이렇게 나온대요. 다 짤이자 개판이죠. 짤이 하나같이 수위가 좀 높네요. 지금 보니까 재밌습니다. 이 귀여워요 우에노 선배.
예. 그리고 그다음 봤었던 게 또 뭘 봤었냐. 아 진짜 기억이 안 난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이건 알 사람은 알 겁니다. 그 쿄에니 방화 사건에서도 좀 안타까운 그거죠. 피해 작품이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쿄에니 방화 사건에 대해서 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냥 애니를 틀고 멈춰라. 그러면 일러스트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작화에 진짜 모든 걸 다 때려박은 작품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한 작화를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애니 본 지 한 8년 9년쯤 돼가는데 이런 작품 또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바이올렛 에버가든 쳐보겠습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 맞아요. 이런거. 야 작화 죽이지 않습니까? 미쳤지 않습니까 작화? 이게 실제 애니 그거예요. 애니 작화예요. 이게 애니 작화야. 일러스트 아니야. 일러스트 아니야. 애니 작화야. 애니 작화야. 일러스트 절대 아닙니다. 와 미쳤다. 야 바이올렛 에버가든. 와 진짜 눈물이 납니다. 이것도 진짜 눈물이 나요. 이것도 저 좀 울었습니다. 마지막 되면서. 이게 뭔 내용이냐 하면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는 그 전투용, 이때 다시 전쟁을 좀 하던 시대였는데 얘가 이제 어렸을 때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는 소녀가 이제 전투용 병기로서 길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싸움하는 싸움꾼을 길러줘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이 누구였냐? 장교였나 얘가? 누구였지? 얘랑 같이 만납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얘가 아니라 얘가 이름이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냐? 뭐야 이런 애도 있어? 맞아 얘 길베르트 부겐빌리아 길베르트 예요. 이 길베르트가 바이올렛 따뜻하게 대해주며 삶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삶의 의미라는 게 이제 너의 감정을 느껴라, 사랑을 해라, 그 얘기야. 그래서 사랑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길베르트 얘가 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같이 싸우잖아.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랑 같이 이제 막 전장을 헤쳐나갈 거 아니야. 전쟁하면서. 그래서 얘가 길베르트가 딱 다쳐요. 그래서 길베르트가 딱 총을 맞고 나서 거의 죽게 돼요, 결국은. 안 죽나? 제외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뭐, 안 된다면서 막 울부짖거든요. 왜냐면 바이올렛 에버가든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만큼 정을 많이 나눴으니까. 근데 이제 바이올렛 에버가든한테 이제, 너는, 전쟁 병기로서 길러지지 말고, 삶의 의미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뭐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뭐 사랑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을 해라. 근데 이게 전쟁 병기로만 길러진 그녀는 사랑이란 감정을 몰라요. 애초에 감정이 묻어져 있어요. 약간. 그래서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울면서 결국에는 얘랑 헤어지고 얘랑 떠나고 어느 항구 도시에서 이제 타자기를 치는 이제 타자수로 일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녀가 이제 난 길베르트 부게밀 이 사람을 좋아했다, 사랑했다라고 깨닫습니다. 나중에. 그게 또 진 연기죠. 이 자동수기 인형, 맞아, 자동수기 인형 돌. 이게 자동수기 인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필업, 맞아, 대필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한테 편지를 주고 싶다. 근데 내가 필력이 좀 안되거나 아니면 내가 타자기가 없다.
손으로 직접 쓰는 건 힘들다. 그러면 대필업이 여기에 맡깁니다. 내가 이런 내용으로 써주세요 하면 얘네가 써주는 거예요. 타닥타닥 하면서. 그래서 넘겨주는 겁니다. 편지를. 근데 와, 얘가 바이올렛 에버가든. 전쟁 중에 다쳐가지고 팔이 이제 하나가 의수예요.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그거 자동수기 인형 뭐 이렇습니다. 얘가 자동수기 인형으로서 대피업을 해주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아가는 거죠. 천천히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아가면서 이 길베르트 소이에 대한 마음도 확인하고 나중에 재회를 했나? 재회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소녀의 성장극이죠. 성장극입니다. 야, 근데 굉장히 마지막에 그 별을 보고 끝났을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데 야, 명작입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이건 명작이야. 명작이라 할 수 있어. 이게 작화는 일단 미쳤고, 작화는 영혼을 갈아 넣은 거 맞고요. 내용 작품도 소설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탄탄합니다. 이게 소설 원작 특징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건데, 작품이 명작입니다. 이건 명작 칭호 바로 줍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명작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것도. 나 왜 잉크하고 있어. 자, 잉크.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많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빡치네 진짜.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래, 그것도 있었는데 뭐였지?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그 줄리엣가의 로미오였나? 기숙학교의 줄리엣. 맞아, 기숙학교의 줄리엣. 그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기숙학교의 줄리엣. 야, 이것도 미쳤죠. 이거는 애니로 보면 안됩니다. 자, 가로치고 소신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애니로 보지마. 절대 애니로 보지 마세요. 애니로 보면 이게 확 떨어져요. 진짜로. 그래도 재밌습니다. 애니로 좀 먼저 봤는데 괜찮습니다. 애니로 봐도. 근데 이왕이면 원작 봐라. S24에 사거나 원작을 보세요. 원작이 진짜 좋습니다. 원작이. 이거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다들 아시죠? 그게 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학교는 이제 두 국가가 있어요. 두 국가가 있는데 무슨 개를 뭐 상징으로 삼는 무슨 국가나 고양이를 상징으로 삼는 무슨 국가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캣이었나 바이올렛 캣이었나 뭐. 걔네들이 싸워요. 그래서 막 금발머리 약간 서양애처럼 생긴 쪽이 이제 고양이 그쪽 파고, 그리고 이제 동양의 이제 흑발머리 그 동양처럼 생긴 쪽이 이제 개 쪽입니다. 강아지 이누 쪽. 근데 두 국가가 계속 싸우다가 이대로 싸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판문점처럼 중간에다가 학교를 세워요. 판문점은 학교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처럼 중간에다가 그 지대를 만들어요. 학교. 그러면서 화합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만 상징이지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이 이누파랑 이 네코파가 싸워요. 왜냐하면 두 국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싸워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도중에 이 이누파에 있었던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걔가 옛날에 자기를 도와줬던 네코파 그 여자애를 좋아합니다. 짝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밝혀지면 안 돼요. 겉으로 밝히면 여기 자기네 무리에서 생매장 당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심각해요. 생매장 당합니다. 서로 견제가 존나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네코 이 생일이나 아니면 생일이 아니더라도 자주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명분으로 삼아서 이 네코 그 파의 그 여주인공 얼굴을 계속 보고 싶다. 줄리엣을 보고 싶다.
라는 겁니다. 예. 남자 주인공 이름은 로미오죠. 근데 이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얘 로미오였나? 로미오 맞나? 어쨌든 그 남자 주인공을 자꾸 쳐들어오니까 자기를 싫어한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진짜 짜증나는 거죠. 그만하라고. 왜냐하면 더 그냥 사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그쪽 네코파의 이제 수장이에요, 수장. 한마디로 이제 그쪽은 약간 왕가 스타일이고 약간 귀족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장, 완전히 완벽한 귀족. 그리고 팀을 이끄는 걸 리더예요, 얘는. 그리고 이쪽 이누파, 개판이죠. 개 약간 동양파, 이쪽 파는 그 남자 주인공이 수장입니다. 근데 이쪽 수장은 약간 그쪽 수장이랑 다른 게, 서로 뭔가 평등한 위치에서 그냥 리더로서 살짝 이끄는 느낌이고, 그쪽 네코파는 진짜로 귀족, 왕, 무슨 황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수장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줄리엣한테 밤에 와라, 그 결투를 하자, 결투를 벌이자 라고 명분 삼아서 얘기를 해요. 편지를 줬나? 어쨌든 해요. 그래서 줄리엣이 밤에 와요. 와서 뭐 결투를 할 거면 빨리 해라, 뭐 결판을 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겨운 거지. 근데 남주가 거기서 딱 좋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좋아한다 고백해.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국가 사이의 분쟁과, 그리고 이 학생들 간의 분쟁. 근데 학생들 간의 분쟁은 사실 지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가의 영향을 받겠죠. 국민이니까, 거기 국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랑 정치 외교적 이런 상태를 극복하면서 사랑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그 동화 속 내용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굉장히 참신하게 잘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이 약간 클리셰적인 부분이 많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클리셰를 다른 생각으로 하면 클래식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즐겨보고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면도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 줄리엣이랑 로미오 얘와의 사랑 스토리냐, 얘네 둘만 사랑을 하고 뭐 그런 뭐 삼각관계 없고 뭐 얘네 둘만 그 뭐 연애하고 그런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무려 중간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대표적인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숙학교의 줄리엣을 보면, 기숙학교의 줄리엣, 로미오 줄리엣, 이거 모티브 재밌습니다. 굉장히 나무위키 봐야죠, 이런건. 이 등장인물 치면, 자, 주인공 이누즈카 로미오가 남자 주인공이요. 줄리엣 페르시아가 여자 주인공입니다. 얘가 여주고 얘가 남주예요. 흑견, 맞아. 흑견 쿠로이누 측 인물. 그리고 쿠로이누랑 백묘 시로네코, 이쪽 파가 있어요. 국가별로 나눠서 흑견과 백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흑견에서 이게 있었을 텐데, 흑견 여주인공이 있는데 아메리카 걸 말고 왜 이름이 안 나와있냐. 레온 라부미 코기 이누주카 슈나였나? 얘 아니야. 얘 여동생으로 나온 애고, 뻔하네요. 이제 뭐 여동생 나와야죠. 레온 아니고, 카이 아니고, 크리 아니고, 기타 흑견 측 인물 아니고. 아니 이게 안 나와? 마루 치즈로 아닌데? 왜 안 나오지? 중요한데? 아 맞아, 코마이 하스키. 얘가 코마이 하스키라는 애가, 이 하스키 얘가 그거예요. 이누즈카 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삼각관계예요.
3화까지. 근데 마지막에는 당연히 줄리엣이죠. 왜냐면 제목에서부터 이미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시키게 하는데 당연히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루어지겠죠. 예. 하스키는 이노즈카를 정말 좋아하니까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르는 극혐 말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귀여우니까 참작이 됩니다. 이 서브 히로인이죠. 서브 히로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시베리안 허스키에서 따왔다 하네요. 뭐 어쩌고 샬라샬라 하는데 토화국이랑 백묘에도 국가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걔랑 합니다. 삼각관계도 있고 재밌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극복하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스포고, 예, 좋습니다. 이거는 명작이다. 명작이다. 이게 왜 명작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클리셰를 가지고도 클리셰를 만들었다 해서 명작이 될 수 없다는 건 편견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클리셰를 갖고 왔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클리셰를 갖고 오면서도 진부하지 않게 만들 자신이 있다. 그거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브 코미디의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작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러브 코미디의 발전을 일으킨 게 토라도라죠. 토라라고 썼네. 토라도라. 이 토라도라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게 안 본 사람이 있어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 이 명칭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것이다. 토라도라. 이건 인싸들도 알 겁니다. 토라도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토라도라는 일단은 제가 이제 2006년생이기 때문에 토라도라 자체가 굉장히 옛날 그거죠. 옛날 작품이죠. 몇 년도 작품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006년 3월 10일 날 발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12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매한 날짜도 내가 태어나기 전이다 라는 거죠. 2006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완결됐네요. 예. 예, 굉장히 옛날 작품이죠. 토라도라. 근데 이 토라도라라는 게 또 보시면 이거는 내가 처음에 한 초등학교 때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내용 깊이라든가 이런 거를 약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나이대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나이대가 좀 경험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좀 내용 이해가 좀 어려웠어요. 그땐 솔직히 내용 이해는 했는데 좀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중3 때 뭐 볼 거 없나 찾아보다가 봤을 겁니다. 중3 때 토라도라. 토라도라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결말이 뜬금없긴 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좀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스포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옷장에서 이 여자애가 나오잖아요. 얘가 그 뭐냐 호랑이였나? 여자애가 호랑이고 남자애 저 파란머리가 남주인데 용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토라도라였을 겁니다. 어쨌든 타이거가 나오는데 입장에서 갑자기 뭐 눈물 맺으면서 이제 감동의 재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옷장에서 나와서 그게 뭔지라는 거. 어쨌든 토라도라. 그게 각각의 캐릭터가 사연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 각각이. 전 이런 약간 아픔 있는 게 좋아요. 아픔 있는 캐릭터. 좋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뭐냐면 이 파란머리 파란머리 남주가 좀 눈매가 나빠요. 눈매가 나빠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자주 좀 오해를 삽니다. 자기가 이제 그 싸움을 걸려고 한 적도 없고 이제 화내려고 한 적도 없는데 주변의 인들에서 히익거리면서 이제 막 무서워하면서 막 도망가야 되겠어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얘를 좀 피하는데 사실 마음 여린 친구예요. 근데 어제 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바로 이 빨간머리 여자애. 빨간머리 여자애 얘를 좋아합니다. 얘를 좋아해요. 어우씨 왜 흐리냐. 얘를 좋아합니다. 얘를 좋아해서 얘랑 뭐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이 파란머리 남주의 친구가 이 안경끼네.
근데 얘랑 어떻게 엮이게 되냐, 여주랑 어떻게 엮이게 되냐, 이 여주가 어느 날 그게 뭐 밝혀지는데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이 여주가 이 안경머리 안경 얘한테 고백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 안경이 아니 나 안경이 고백했다. 안경이 이 타이거 얘 여주한테 먼저 고백을 했는데 이 여주가 거부를 한 거예요. 약간 우물쭈물대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경은 그대로 마음 접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여주가 그 안경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경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 남주의 친구가 안경이고 이 여주의 친구 이 빨간 머리가 남주가 좋아하는 애잖아요. 각자의 친구를 서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어주자. 서로 이어줄게. 그러면서 X자 크로스 서로 이어줄게. 그러면서 협업을 하게 됩니다. 얘네 둘이. 근데 협업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서로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네 둘이 사귀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쭉쭉쭉 하면서 토라도라가 솔직히 말해서 명작까지 이게 왜냐하면 근데 명작 칭호를 주기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옛날 거기 때문에 이 그림체부터가 옛날이잖아. 이런 거는 시대상을 조금 배려를 해줘서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서 명작 칭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작 칭호. 예. 시대상을 이제 반영해서 약간 배려를 하면 감안을 하면 명작 칭호 가능합니다. 이게 러브 코미디계를 좀 발전시킨 작품입니다. 굉장히 발전시킨 선구자까진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발전시킨 그 작품을 알아요. 이대로 이제 러브 코미디가 우후죽순 이제 막 생겨난다고. 그렇습니다. 작품을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2006년 작품이다 보니까 좀 제가 중학교 때니까 2010년대잖아요. 그때는 2010 몇 년도냐? 어제 그때니까 아무래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솔직히 중학교 정도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 작품 이 각자 캐릭터 등의 개성이 잘 나타나 있고 각자의 이제 사연이 잘 얽혀 있으면서 잘 얽혀 있으면서 이제 내용을 풀어가는 방식도 부드러웠다. 굉장히 매끄럽게 잘 풀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토라도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히 이제 토라도라도 명작 칭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작 토라도라 명작. 그리고 제가 하차했던 애니 중에 소드 아트 온라인이 있어요. 소아온 같은 경우에는 얘 하도 주변에서 보라 그래가지고 소드 아트 온라인 이게 하도 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해봤거든요. 소아온 이제 뭐 몇 화 무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봤는데 이거는 진짜 좋아할 사람만 좋아합니다. 이게 좀 호불호 갈려요. 이거는 내가 이 세계의 판타지를 이걸로 입문하려고 했을 거야. 처음에 관문을 두드렸어. 내가 방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에서 칼이 싹 나온 거야. 칼이 싹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계랑 안 맞구나. 이 세계물은 보면 안 되겠다. 편견을 갖게 된 거죠. 저도 어제 그 편견을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이 애니는 저한테 그렇게 뭐 좋은 애니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일단 1화만 봤어요. 1화 보고 하차했어. 바로 1화에서 이게 게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가 이제 뭐 미래인지 잘 모르겠지만 VR 기기가 상용화된 이제 시대예요. 세계관이. 그래서 VR 기기를 딱 착용하면 그 게임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실시간으로 막 재밌겠죠? 근데 이 VR 기기가 어느 순간 안 빠지는 거야. 게임에서 탈출을 못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게임 캐릭터들이 다 자기의 모습으로 싹 바뀌고 실제 자기 얼굴의 모습으로 싹 바뀌고 이 게임에서 무슨 옥상을 클리어해라?
보스를 뭐 잡아라? 그러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나게 막 달려든 막 하늘섬 위로 막 올라가고 막 꼭대기까지 가려는 그런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얘 남주가 키리토고 얘 남주가 키리토고 키리토. 그리고 여주가 그거일 거예요. 여주가 누구냐? 아스나. 맞아. 아스나가 여주입니다. 아스나가 여주인데 그닥 일단 솔직히 호불호 좀 갈리는 게 뚜렷한 근데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나도 뭔가 이유를 얘기하면 할 것 같은데 한국도 나오네? 한국 유저들. 맞아, 막 이런 식으로 VR 기가인데 이게 탈출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아스나 침대 씬? 뭐 미친 게 나오네요. 예. 별로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또 볼 사람은 볼 겁니다. 아마. 예. 진짜 호불호 갈립니다. 이거 약간. 뭐 가볍게 보는 용도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시리즈가 많기 때문에 거의 해리포터급 시리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예. 시간이 많이 남고 뭔가 진짜 더 이상 볼 거 없다. 어떻게든 애니 보고 싶다. 그러면 소아원 한번 노려보시고 시간이 없다. 또는 이제 볼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소아원은 일단은 보지 마십시오. 일단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원 시간 많이 남고 진짜 볼 거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물을 어느 정도 좋아한다. 그리고 항마력이 딸리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리즈를 나는 지속해서 볼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보십시오. 좋습니다. 아니 외국에서 이제 약반 그 요약본도 있으니까 그런 거 유튜브 찾아서 보시던가. 어쨌든 소아온 얘는 일단은 전 탈주 1화보다 탈주. 자, 이 세계물에 안 좋은 추억을 남겨줌. 이 세계물에 들어가려다 큰 코 다침.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세계물을 잘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저 때문에 애니를 입문한 애가 있거든요. 중1 때? 중2 때였나? 그때 내가 전학온 친구가 제 옆자리였는데 제가 너 애니 좋아해? 이랬거든. 근데 그 이후부터 애니를 봅니다. 걔도. 그래서 걔가 추천해준 이세계물 애니가 있어요. 걔가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만났는데 얘가 이제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심화과학반이라 해가지고 이제 과학부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좀 과학체험 같은 걸 시켜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버스 타면서 장소까지 가는데 한 몇 시간 걸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애니를 봅니다. 그 애니 제목이 어처구니였는데 지금 여기서 뭐였지? 아픈 건 싫으니까. 아픈 건 싫으니까까지 말해도 다 알 거예요. 이미 아는 사람은. 아픈 건 싫으니까 방어력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벌써 제목부터 아픈 건 싫으니까. 아픈 건 싫어함으로네. 아픈 건 싫어함으로 방어력에 올인합니다. 내가 하다 이런 것까지 봅니다. 이제 와 진짜 야 망작입니다. 진짜 이건 망작이에요. 개 뜬금없어요 진짜로. 비율도 안 맞는 거 봐. 극혐입니다 이건. 뭔 내용이냐? 이 여주가 VR 게임을 약간 어디서 들어본 스토리긴 한데 오해고 그냥 무시하시고요. 어디서 들어본 스토리 같은 건. 이제 VR 끼기 게임을 합니다. 이 여주인공도. 근데 이 여주인공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VR 게임 하는 거죠. 그 친구는 반면에 이제
뭐 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주 혼자 남겨놓고 친구가 너 혼자 튜토리얼 깨고 있어. 이제 다음에 만나서 게임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친구 추천으로 시작한 게임을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이 게임 뭐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방어력, 힘, 민첩 이랬는데 처음에 거기에서 아픈 건 싫어. 다치기 싫다. 그냥 방어력에다 올인해야 되겠다. 이지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어력에다가 모든 스탯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해요. 그래 게임 시작해가지고 방어력에 다 스탯 찍으니까 속도가 개 느리고 그리고 힘도 개 약해요. 체력도 존나 약하고 하지만 방어력이 높아요. 그래서 뭐 방어력만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미치겠네 진짜. 방어력만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판이죠. 개판입니다. 보지 마세요. 이거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거는 망작이다. 망작. 보지 마라. 그리고 이것 또한 이세계물이다. 쏘아온 그 다음에 아픈 건 싫으니까 방어력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세계물의 안 좋은 추억이 더블이죠? 절대로 이세계 안 보죠, 이제. 근데 사실 아픈 건 싫으니까 그 전에 이세계물에서도 그나마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이거는 명작이라고 해야 되나? 명작은 아닌 것 같고 개그물입니다. 일단 뭐였지?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이었다.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코노스바로 유명하죠. 코노스바 개그물입니다. 개그 이세계물 코노스바인데, 근데 사실 개그 이세계물이라고 하기에는 끝에 가서 내용이 재밌습니다. 러브 이제 사랑 내용 쪽으로 들어가면 좀 도키도키합니다. 자, 근데 러브 코미디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 개그예요. 개그물이에요.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치면 나오죠. 자, 대표적인 여기 보시면 이녀왕, 이녀신 아쿠아, 그리고 얘가 카즈마였나? 얘가 카즈마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뭔 내용이냐면 1화 때 주인공이 히키코모리예요. 히키코모리에서 방 안에서 뭐 게임만 좋네 하다가 잠깐 밖에 나가볼까 하면서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갔는데 어느 여자 고등학생이 시골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앞에 트랙터가 확 하면서 오는 거예요. 트랙터가. 그래서 여주가 아니지, 그 여고생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해 하면서 여고생을 밀치고 자신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면서 딱 눈을 뜨죠. 그러면 저승처럼 이렇게 쫙 깔린 그 연기가 하얗게 깔린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에 의자에 앉은 아쿠아 여신이 보여요. 물의 여신입니다. 아쿠아 여신이 뭐 죽었는가 하면서 이제 뭐 너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죽었다 하면서 이제 이 세계로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즈마가 그 여고생은 잘 살아있냐 라고 물으니까 아쿠아가 여고생은 사실 다치지도 않았다,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즈마가 뭔 소립니까 이러니까 아쿠아가 그 트랙터는 사실 할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운전 중이었고 너는 그 여고생이 위험하지도 않은 순간에 괜시리 여고생을 밀쳤고, 그리고 너는 트랙터에 치여 죽은 게 아니라 사실 트랙터가 자신을 치는 줄 알고 착각해서 오줌 지리면서 괴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네 장례식 날 이제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웃어버렸다. 여기서부터 일단은 개그물이 확실해지죠. 개판입니다. 개그물입니다. 이건 코노스바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카즈마가 말도 안 된다면서 막 펑펑 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시간째 막 벙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쿠아가 짜증나가지고 슬슬 반말하기 시작합니다. 슬슬 내가 너였으면 이미 하나 고르고 빨리 갔겠다. 좀 빨리 골라라. 존나 느리다 너 하면서 막 그냥 이 세계에 가는데 능력을 하나 줄 테니까 고르라고 했는데 2시간째 저러고 있으니까 빡치죠. 아무래도 그냥 능력 빨리 고르고 꺼져라 이러는데 카즈마가 그거에 약간 발끈했는지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고 했지 하면서 아쿠아를 골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을 골라버린 거야.
이 세계에 데리고 갈 스킬 중에 하나로 신을 갖고 간 거야, 신을. 그래서 아쿠아가 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세계로 송신이 됩니다, 같이. 그쵸? 그래, 물의 신 아쿠아랑 이제 전생에 이제 히키코모리, 일본, 일남이었던 이제 카즈마가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료를 모으고 이 세계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예, 재밌습니다. 개그물이죠. 재밌습니다. 얘가 아쿠아. 근데 아쿠아가 히로인이라고 하는데 히로인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히로인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엮일 일이 하나도 없어. 히로인 절대 아니고. 오른쪽은 이제 뭐였냐? 오른쪽이 뭐였지? 아, 오른쪽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른쪽. 아, 이것도 봐야 되나? 오른쪽이 또 기억이 안 납니다. 맞아, 다크니스. 크루세이더 다크니스. 다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변태입니다. 맞는 거 좋아하는 마조예요. 변태예요, 변태. 한마디로. 이 다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귀족 가문인데 귀족 가문에서 나와서 자신이 이제 모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형적인 약간 일본 클리셰 이제 아가씨죠. 근데 자기가 이제 검을 든 기사로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을 못 씁니다. 정확도가 개판이에요. 그리고 기술도 없어요, 심지어. 근데 방어력이 좋습니다. 왜 방어력이 좋냐? 하도 맞아가지고. 하도 맞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들이대는 거야. 변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히로인으로 보긴 힘듭니다. 그냥 개그 K입니다. 아크 프리스트 아쿠아랑 크루세이더 다크니스 얘네들 개그 캐릭터고요. 이 모험가 카즈마가 남자 주인공이고요. 최근에 이제 러브라인 엮인 게 얘죠. 이제 아크 위저드 이제 메구밍입니다. 이름이 이상하죠. 근데 아크 이제 메구밍이 사는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이름이 평범한 겁니다. 외려 얘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들 이름이 더 이상해 보여요. 그 메구밍, 융융, 뭐 쿠로밍, 뭐 이상한 이름 많습니다. 메구밍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인데 얘가 카즈마랑 엮입니다. 나중에 카즈마의 거의 한 여친? 지금 한 썸녀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썸녀 정도까지 온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론 예. 이 메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동료로 들어왔나? 그랬을 겁니다. 네 번째인가? 세 번째. 어쨌든 들어와서 폭염 마법을 씁니다. 폭염 마법이니까 존나 강합니다. 이 폭염 마법이 이 세계관에서 존나 강한데 거의 핵폭탄급입니다. 핵폭탄급. 근데 문제가 얘가 이제 폭염 마법을 쓰면 폭렬 마법을 쓰면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존나 큰 폭발이 일어나는 대신에 자기가 쓰러집니다. 자기가 쓰러져요. 쓰러지고 한동안 못 움직입니다. 그걸 카즈마가 이제 업어줘야 돼요. 업고 데리고 가줘야 돼요. 예,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근데 폭염 마법을 왜 쓰냐? 라고 하면 폭염 마법을 자기가 그 원래 마법을 좀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법을 뭘 스탯을 찍어서 배울지. 근데 그 폭염 마법에서 폭염을 한 이유가 이제 어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폭염 마법을 해서 자신을 구해준 거예요. 그때 이후로 폭염 마법이 진리고 폭염 마법이 최고다 라고 해서 폭염 마법에만 스탯을 존나 찍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강의 폭염 마법을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스탯은 개판이다. 스킬이 없다. 그리고 그거를 모험가 카즈마가 머리를 써서 잘 배합시켜가지고 캐스트를 하나하나 깨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이 콜라보 괜찮을까? 여기 아예 요약이 다 나와있네요. 아쿠아, 주정뱅이 이녀신, 카즈마, 방구석 니트 모험가, 메구밍, 하루 한 번밖에 못쓰는 마법사, 다크니스, 변태. 이걸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재밌습니다. 코노스만 수작입니다. 이건.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이 세계물의 유일한 수작. 아직까지 이름이 남아있죠. 좀 유명하죠. 아직까지. 예.
됐습니다. 아, 8년, 거의 9년 동안 애니를 보면서 엄청 애니를 존내 많이 봤는데, 어, 뭐, 심심한 칠드런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이제 보치더락이나, 어, 뭐 그런 것들도 좀 말해주고 싶은데, 이제 배가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